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상홍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 이제 회사와 소개팅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회사와 이별하기예요. 이 이야기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앞에서 하면요,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만남도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별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별을 먼저 준비하고 그 만남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했을 때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이번 시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 막 회사 들어가자마자 때려치세요! 막 이걸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별을 우리가 마음에 두었을 때 우리가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우리의 사고의 좀 전환점을 좀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막 자기소개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막 스펙도 준비하고 면접도 힘겹게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또는 여러 군데 막 지원을 했다가 겨우겨우 합격을 딱 했어요. 정말 힘들게 합격을 했으면 우리가 주변에서 봤을 때 그 회사를 정말 오랫동안 다닐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겹게 합격을 하고 나서 채 1년이 되지 않고서 퇴사를 하는 경우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힘겹게 얻은 것이니까 그렇게 잘 그만둘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입사하고 나서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들이 퇴사를 하는 비중을요, 좀 알아봤더니요, 어느 정도 됐냐면요, 1년 이하의 신입사원들이 이직하는 비율이 27.7%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여기 한 10분 정도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이 중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회사에 딱 들어갔다가 1년 이내에 이렇게 휙 둘러보면 한 3명이 없어지고 남은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7명 남은 사람들 중에 80%는 이직을 또 희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갑자기 힘겹게 들어간 회사인데 우리가 이직을 원하게 될까요? 사유를 좀 알아보니까 하고 있는 내가 봤을 때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직무와 다른 직무를 받았던 분들도 있고요. 인간관계, 우리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우리 위에 있는 상사들과의 트러블, 뭐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다 내가 살 수 없겠다. 맨날 야근하고 월화수 뭐 금금금,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자, 27.7% 정도가 이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모든 기업이 동일하지는 않을 거예요. 큰 기업과 또 작은 기업, 업종에 따라서는 분명 차이는 있지만 이직하는 사람들, 분명히 1년 이내 그만두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만둘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신입사원들만 이직을 하느냐?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이직을 경험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신입사원들 외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대답이 나왔냐면요, 직장인의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이직을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사람의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 직장인 10명한테 물어봤더니 이직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물어봤더니 이직해야 돼, 이직해야 돼.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는 이직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직을 해야겠냐라고 물어봤더니요, 한 3번 정도는 직장생활 통 중에서 3번 정도는 이직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이직을 뭐 1년에 한 번씩 이직하는 거 분명히 좋지는 않겠죠. 이건 뭐예요?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생각하겠죠. 너무 길게 또 뭐 1년에 한 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전체를 봤을 때 한 3번 정도는 이직하는 것이 좀 적당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근무하고서 이직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적정 근속연수는 몇 년 정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한 8년 정도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직장생활 전체에서 3번 정도 이직을 하면 한 4군데 정도의 회사를 다니겠죠. 8년 정도 계산하면은 4, 8에 32, 한 32년 나오죠. 우리가 30살 정도에 뭐 늦게 해서 30살 정도에 취업을 해서 우리가 정년이 요즘 올해부터 법적으로 60세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65세 뭐 이 정도 안에 3번 정도면은 적정한 비율 한 8년마다 하는 것이 좀 적정한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이직의 이유를 물어봤더니 역시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업무의 영역을 조금 바꿔보고 싶어서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업무의 영역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인사 발령을 통해서 내가 해오던 것들과 전혀 다른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어서 나는 이거 싫은데 라고 해서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연봉이에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회사는 나의 가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지? 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직급이 그래도 돈은 비슷하더라도 직급은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일까요? 너무 연봉도 많이 받아요. 근데 너무 가정 또는 나의 개인의 삶이 없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퇴근을 맨날 12시 막 별 보면서 퇴근하고 별 보면서 출근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무언가 나의 삶의 질도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무언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더 있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 불구하고 전혀 내가 처음에 회사를 들어가서 정년 때까지 한 번도 그만두지 않고 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영원히 회사와 함께 하나요? 아니겠죠. 한 번 정도 우리가 정년 때 이직은 아니죠. 회사와 빠이빠이 이별을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게 보면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회사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어떤 것이냐? 대부분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취업이 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놈, 난 대학만 가면은 나의 캠퍼스 라이프 쫙 펼쳐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장밋빛이고 이렇게 막 행복한가요? 아니죠.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많이 해야 될 것도 있고 친구들과 더 많은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또 경험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취업을 준비할 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회사 취업만 돼봐라. 진짜 내가 정말 멋있게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사원증 걸고서 이렇게 뭔가 기업의 라이프를 보낼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에 들어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나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누구나 한 번씩은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이 회사가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의미일지 한번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처음에 취업이 마지막은 아니겠죠. 입사가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새로운 2막이겠죠. 입사와 동시에 내가 정년 때까지 내가 일을 하는 그 영역 부분 중에서 한번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젠가는 회사를 떠난다. 그러면 언제 떠날지에 대해서 한번 계획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가 학창 시절과 직업의 영역에서 인생의 한 1막과 2막을 구분할 수 있다면 인생의 2막으로 취업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취업으로 시작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년 때까지 아까 얘기했으니까 한 3번 정도 나는 이직을 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직 사유가 회사와 떠나는 사유가 내가 결정을 해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내 의지와 다르게 떠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은 회사를 언젠가는 한 번은 떠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타의에 의해서도 떠날 수는 있지만 내가 자의에 의해서 나의 계획 안에서 좀 통제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할 수 있겠죠. 그것들을 나의 계획에도 한번 넣어보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직을 나는 한번 3번 정도 이렇게 해서 조금 커리어업을 해서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요. 또는 입사하고 나서 정년 때까지 한 번도 나는 이 회사를 떠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떠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 계획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도 가능하겠죠. 자,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내가 원하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나의 스펙이 조금 부족해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여러 번 면접을 봤는데 계속 떨어져요. 한 번 봤는데 떨어졌어요. 두 번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년 막 6년 막 최대한 더 오랫동안 그 회사만 바라보고 계속 준비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게 되겠고요.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가망성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현재 원하지 않는 회사, 당장 나의 최종 목적지는 아닐지라도 당장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이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회사에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직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우는 조금 앞으로 당기는 거겠죠. 내가 지금은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중견기업 어느 곳에서 나를 오래 내가 필요하대요. 그럼 그곳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안에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욱더 채우고 또 직무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쌓아서 다시 한번 1년 뒤에 대기업 내가 원하는 기업에 지원해 봄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과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한 가지 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었냐면요. 그 경영대학원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당신에게 뚜렷한 목표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했어요. 그 신입생들 중에서 84% 정도의 학생들은요. 아유, 제가 여기 들어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아유, 아직은 계획은 없고요. 조금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차차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한 13% 정도 학생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제가 좀 계획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 정도 학생들은요. 아우, 그것들 계획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나의 로드맵을 막 글로도 적어보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이 조사가 1979년도에 이제 했었는데요. 10년 뒤에 죽은 사람 빼고, 그 다음에 너무 외국에 멀리 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수소문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벌고 있는 연봉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해놓고 그것들을 기록함으로써 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이 3%의 학생들이 나머지 학생들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수입의 차이를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서 이것을 회사를 들어가야 돼. 주변에서 취업해야 돼. 야, 너는 그래도 이 정도 회사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또는 내가 앞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지 계획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의 로드맵을 짜는 것이 굉장히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환경들도 많아지고 그것들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경영대학원들이 있죠. MBA 과정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당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꼭 빠짐없이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장기적인 비전이 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입사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포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죠. 그런 비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가 나의 로드맵을 세워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면은 어떠한 가능성들이 열리느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원하는 기업이 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향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지금 이 회사 못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취업 컨설팅을 통해서 본 학생들 중에서는 중소기업에 지금 당장은 내가 무언가 좀 부족하지만 중소기업에 먼저 들어가서 한번 이직을 통해서 중견기업에 들어가고 다시 한번 이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기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취업에 내가 원하는 기업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을 꼭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8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갔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그 사람은 실패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목표점이 있고 그곳을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들어갔긴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뭔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 지금 당장 취업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좀 더 우리가 세우고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경쟁이 조금 덜한 곳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포지셔닝, 위치를 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당장 내가 이 회사에서 뽑는 직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은 직무 부분에서 면접을 하고 또 이렇게 많이 학생들을 또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면접을 하다 보면 많이들 선호하시는 또 직무들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 그 다음에 뭔가 미래전략, 뭐 기획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타이틀이 남들한테 이게 명함을 딱 내밀었을 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회사에서 딱 얘기해요. 우린 영업부서 뽑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나는 영업 싫은데 갑자기 표정이 싹 안 좋아져요. 그러면 면접 장소에서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미 인사 담당자 또는 면접관들이 보고 나서 이 사람 오래 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면접에서 불합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무엇이냐? 장기적인 비전을 세워놓으면요. 회사 안에 내가 지금 당장은 직무군, 내가 원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에 들어갔을지라도 회사에 근무하는 중간에 직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가 필요하니까 지원하실 수 있는 분 지원하세요 라는 공고를 내요. 반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직무를 들어갔지만 기업에서 인사발령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직무로 바꾸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당장 지금 이 회사에 딱 이 직무만 해야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직무와도 좀 이별할 수 있겠죠.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이 조금은 덜 치열하지만 내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직무로 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들어간 직무가 내가 퇴사할 때까지, 내가 정년 때까지 끝까지 하는 직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기업은 오래 일할 사람을 원해요. 뽑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신입사원들이 1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많아서 기업들도 그거는 굉장히 손실이 커요. 또 무언가 뽑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교육해야 되고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도 피곤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있게 유도하고 또 이 사람이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재인지를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뽑는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내 계획이 처음에 입사하고 이 회사에서 정년 때까지 한 번만 딱 이별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사람 같은 경우 어떨까요? 이 회사에서 앞으로의 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또는 임원을 하겠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접 장소에서. 저는요, 이 회사 들어가면요, 그만둘 거예요. 언제요? 정년 때요. 이 회사에서 저를 버리지 않는 이상 끝까지 제가 붙어 있다가 이 회사에서 정년 때 저는 이렇게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기업에서 만약에 질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회사,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단기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 30년 동안에 앞으로의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직무, 이런 직무들도 경험해보고 싶고요. 최종적으로 저는 이 정도까지 위치에 올라가서 회사에서 최대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뭔가 계획이 있다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 회사에서 오래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이 사람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별을 준비한다는 게 당장 이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이별을 하겠다라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묻지 마치요. 이 회사도 아니고 저 회사도 아니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좀 세우면요. 여기도 막 이력서를 500통 내는 거, 500군데 회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또는 어떤 직무를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 지원서를 내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조금은 그것을 간추리고 거기에 온 힘을 더 쏟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또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쭉 근무를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는 시간, 우리가 학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한번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무언가 이렇게 쭉 흘러왔던 경험들이 계획대로만 다 돌아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들이 나옵니다. 기업에 내가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만 너무 집중하시고 그것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의 경험을 다시 한번 뒤돌아본다라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조금은 더 편안하게 언젠가는 이 회사로부터 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회사가 지금 내가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갑자기 저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10년 정도의 생활 속에서 직장 생활이 한 5번 정도 옮겨 다녔어요. 첫 직장은 저는 사실 IT였어요. IT. 저는 원래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었거든요. IT 외국계 회사를 들어갔는데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한국 법인이 있었던 거죠.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1년 만에 한국 법인이 없어졌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별을 하게 된 케이스죠.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HR 관련해서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새롭게 또 무언가 창업도 한 2번 정도 경험을 하고 지금 회사에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 경험들이 전혀 쓸모없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IT를 했던 것과 그 다음에 교육과 매치되는 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IT를 했다 갑자기 이 사람은 교육회사에서 일을 하네? 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교육을 할 때 IT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화돼서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교육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제가 운수회사를 하고 있는데요. 운수회사를 통해서 IT 시스템을 접목하고 또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을 활용할 수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회사에 지금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직무를 회사에서 맡겨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들로 인해서 언젠가는 혹시라도 정말 내가 안 맞아서 또는 회사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별하게 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1년 안에 그만둘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것들을 어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써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은 내가 이미 마음은 먹었어요. 하지만 그 회사에 들어갔으면요. 그 회사에서 정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든 나의 에너지를 쏟아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스펙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내가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쪽 인사 담당자가 물어볼 수 있겠죠. 왜 이렇게 1년 안에 그만두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을 어떻게 보면 최대한 열심히 했을 때는 거기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원한 회사에서 필요한 직무 또는 필요한 능력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회사에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이러한 결과를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이 회사를 다시 한번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또는 내가 그 회사에서 한 5년 정도 최대한 열심히 일을 했어요. 5년 후에 나는 옮긴다라고 생각할 수도 계획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5년의 시간 동안에 최대한 열심히 나의 어떻게 보면 밥값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것들을 또 한 번 그 다른 회사에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어땠어요? 라는 거. 그것이 또 하나의 나의 스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없는 나의 스펙에 대해서 집중하지 마시고 앞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하시면은 앞으로 더 많은 선택지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네.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취업은 종착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계획들 가운데 이 회사는 한 일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회사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나의 큰 비전, 꿈 중에 하나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것들을 더 많이 성취하시는 데 우리 회사가 또한 회사 생활이 여러분들의 비전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대표님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 사회에는요, 한 사람이 평균 5가지 이상의 일자리를 가지게 된다고 하죠. 정말 다양한 관심과 노력으로 미래 일자리를 쟁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